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어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지난 시간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나? 착윤 형성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단원의 내용은 침전 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요 단원 앞에 이제 평형을 배웠잖아요. 그죠? 평형이라는 거를 배웠고 앞에 맞나? 하여튼 평형을 배웠어. 앞에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용액 반응에서 침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 Ag 플러스 이온하고요.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제 수용액에서 반응을 하면 얘가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깔아앉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흰색 앙금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흰색 앙금입니다 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수용액 반응에서는 이게 이제 침전이에요. 침전, 앙금 생기는데 요것이요. 극히 일부가 이건 뭐 녹는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이제 용해도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조금 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이 요게 이제 이 반응이 지금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니까 이제 평형이죠. 평형이고 얘는 이제 SP Solubility Product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평형 상수 값이에요. 근데 이것이 1보다 무지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난용성 염이라 그래요. 염이라는 건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의 자체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온결합 물질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난용성 염이다. 용해가 되지 않는다. 잘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해도 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용해도 곱 상수. 이것이 평형 상수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 평형이니까 평형 농도가 있고 평에 대한 확연을 배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용해도 곱이라고 하는 이제 평형상수곱 이제 이용해서 용해도 곱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공통이온 효과라든지 차기온이 형성되는 과정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은 거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 뭐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사용했던 평형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141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난용성 염의 용해도와 용해도 곱 이렇게 돼 있어요. 용해도 곱 상수죠. 상수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난용성염의 용해도는 수용액에서 침전을 형성하는 난용성염의 용해도에 대해서 다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용액에서의 반응이다라고 하면 앙금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물속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서 평형 상태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적으로 표시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수용액 반응에서 뭐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요 바닥에 이렇게 AgCl이 깔아앉았다고 해볼게요. 깔아앉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극히 일부가 어떻게 Ag 플러스와 이렇게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평이 있다는 얘기야. 얘가 얼만큼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고체 물질은 평형식에 넣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놈들의 어떠한 농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수용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침전이야.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반응하면 이제 다 가라앉아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이 그냥 가라앉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온도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평형상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서 평상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용해도와 용해도 곱 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용해도 곱하기예요. 곱하기. 용해도라는 건 영어로 solubility죠. 그죠? solubility product이라고 하는 것은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해도 곱 상수를 이용한 난용성 염의 용해도 및 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그 다음에 용해도 곱 상수는 평형 상수이므로 온도의 함수입니다. 당연히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온도가 변했을 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떠한 용해도 곱 상수를 특정 온도 제시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온들이 존재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평형을 배웠을 때는 뭐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변하고 뭐 흡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에 따라서 뭐 반토프시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러한 용해도와 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침전물의 양과 상관없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양은 얼마큼 있든 상관없고 어쨌든 수용이 존재하는 평형 농도 값이 있는 거야. 일정 온도에서는. 자, 평행 이동 조건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다. 평행 이동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 이제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용해도 수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AgCl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자, 물속에서 잘 이제 용해가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얘가 얼만큼 있든지 간에, 얘가 얼마큼 있든지, 이게 이제 이니셜 상태죠. 초기. 그 다음에, consumed equilibrium 이렇게 해볼게요. 평형 상태다. 그럼 얘가 얼만큼은 녹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x라 표현했지, x. x라 표시했는데, x만큼 용해되었습니다. 즉, AgCl이 X몰만큼 용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큼 생겨? X몰만큼 생기고요. 얘도 X몰만큼 생겨요. 그런데 용해도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돼? solubility. 그래서 보통은 얘를 이렇게 S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는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간에. 그랬을 때 얘가 얼마큼 있든지 간에 S만큼 이제 남아있겠죠. 그죠? 남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얘는 이제 사실은 고체물적인 농도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얘는 그러니까 평형을 얘기할 때 의미가 없는 거야. 되겠죠. 그럼 얘는 S몰만큼이 생기고 S몰만큼이 생겨요.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얘의 평형상수는 고체 물질은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평형상수 값이 Ag 플러스의 Cl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얘의 농도가 얼마냐면 지금 S만큼 생겼잖아요. 얘도 뭐예요? S만큼 생겼잖아요. 근데 이 S가 바로 뭐야? 용해도네. 얼만큼 높겠니? 그 얘기 아니야. 얘가 S만큼 녹으면 S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용해도를 곱한 거야. 용해도 곱 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S배 쓰는 거야. solubility S 그 다음에 곱이니까 product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야? 평형상수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값이 정해지면 당연히 얘랑 얘는 똑같은 값이니까 S제곱이 될 것이고 뭔가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거의 되시죠? 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쭉 구해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용해도 규칙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수용에서 할 때 이제 보통은 말이죠. 이제 이런 거 썼지.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들은 물속에 사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구경꾼이고요. 보통 이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해도 규칙 같은 거 우리가 수용액 반응에서 용해도 규칙을 공부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나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 뭐 예를 들면 리튬, 뭐 소듐, 포타슘 이런 것들이죠. 등등. 이런 것들이나 또는 알칼리 토금속의 양이온들 예를 들면 뭐 CA2 플러스든지 뭐 B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잘 녹냐면 이런 거 있죠. NO3 마이너스라든지 또는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아세테이트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아요. 되시겠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하시는 거니까 이거 말고 이제 그러면 잘 녹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자, 대표적으로 잘 녹지 않는 게 뭐냐면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는 물에 잘 녹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가 AgCl이 된다든지 아니면 AgBr이 된다든지 아니면 AgI 이런 것들이 되면은 물속에서 이런 게 다 뭐냐면 침전이에요. 할로겐 이온들. AgF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 있죠. AgF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물에 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침전을 안 만들어요. 근데 얘는 만든다는 얘기지.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뭐 discretive chemistry 그러는데 현상을 그냥 관찰하는 거야. 이게 뭐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자, 일반적으로 OH-가 있는 것들. OH-가 있는 것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CaOH2라든지 그 다음에 MgOH2 같은 것들은 물에 녹아요. 녹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물에 잘 안 녹는데 이런 건 녹아요. 당연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NaOH는 무조건 물에 녹는 거야. 왜? 얘 때문에 녹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염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에 잘 녹는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물에 녹는 거야. 근데 또 일반적으로는요. SO4의 E- 황산이온이 있는 것들은 물에 잘 녹거든요. 얘는 잘 녹는다. 얘가 있는 거는 잘 녹지 않는다. 그런데 얘는 녹아요. 그래도 얘는 뭐냐면 CaSO4라든지 BaSO4 있죠? 이거 왜 BaOH2 이런 물에 잘 안 녹아. 이거 녹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물에 잘 안 녹아요. 안 녹는다. 이게 뭐 이상한 놈들이야. CA나 BA 같은 것들은. 되겠죠. 그 다음에 CO3의 E-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거요. CaCO3, BaCO3, CaSO4, BaSO4 이런 것들은 다 흰색 침전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인산이온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물에 잘 안 녹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납이 포함된 납. 이 납이 포함되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고등학생 할 때 뭐 나쁜 애들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녹아 이런 거 잘 물에. 그래서 PB가 포함된 그러한 염들은 잘 안 녹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보면 여기 PB 있죠. 그죠? 여기도 PB 보이죠. 그죠? 예. 여기도 PB 보이고요. 그죠? 여기도 PB 보이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PB 보이네. 그래서 이제 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이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AgBr 같은 거 좀 전에 AgC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g2의 CO3